요양원 복도 70대 노인이 작은 캐리어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여기가 이제 엄마 집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딸과 사위는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죠.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 목소리엔 슬픔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냉정한 각오만이 서려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가족 사이에 숨겨진 진실을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15분 뒤 차 안에서 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관리인. 전화를 받은 딸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그녀의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따님, 어머님께서 전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선택의 시간이 시작됐다고요. 모든 일은 사흘 전 밤 복도에서 들려온 사위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노인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불을 끄려던 참이었어요. 딸 내외는 이미 2층 방으로 올라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도 어딘가에서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위였습니다. 노인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딸에게 무슨 다정한 말이라도 건네는가 싶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치매 초기인 것처럼만 보이게 해주세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노인은 숨을 죽이고 복도 구석에 몸을 숨겼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위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야 나중에 의사결정권 문제가 없어요. 기억이 멀쩡하면 오히려 골치 아파집니다. 아시죠? 통화 상대가 뭐라 대답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만족스럽다는 듯 낮게 웃었어요. 요양원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보호자 권한 이전 서류도 미리 챙겨주세요. 깔끔하게 정리돼야 나중에 문제 없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누구 인생을 정리한다는 걸까요? 네, 재산 부분도 신경 써주세요. 치매 진단 확정되면 자산관리 권한도 자동으로 넘어오잖아요. 가슴속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사위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살아계신 게 리스크예요. 그 순간 노인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족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계산된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사위가 전화를 끊고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차갑게, 아주 차갑게 생각했죠. 나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당하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10년 전부터 신뢰해온 관리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제가 앞으로 치매 환자처럼 행동할 겁니다. 그동안 당신이 모든 걸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움직여 주세요. 관리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전화를 끊은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차갑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78년을 살아온 한 여자는 스스로를 지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척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살아남기로요. 다음 날 아침
노인은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으며 물었어요. 오늘이 며칠이더라? 딸이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엄마, 화요일이에요. 어제도 물어보셨잖아요. 노인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구나, 미안하다. 하지만 그 눈 속 깊은 곳에선 차가운 전쟁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의 일상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너지는 척하기 시작했어요. 이틀 뒤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반찬을 집다 말고 갑자기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손주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니? 딸의 젓가락이 덜그럭 떨어졌어요. 엄마, 지우잖아요. 우리 딸. 엄마 손주.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 미안하구나. 깜빡했네.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사위가 딸을 힐끔 쳐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보셨죠?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 뿐이었어요. 노인은 그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딸의 흔들리는 눈빛을 모두요.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위가 요양원 팸플릿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여보,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어머님 혼자 두면 위험해요. 딸은 팸플릿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당신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케어하는 게 훨씬 안전하잖아요. 사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노인은 소파에 앉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멍했지만 손은 소파 쿠션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좋다는 곳이면 좋겠구나. 그 순간 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위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결정해야 해요. 더 늦기 전에.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산된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이틀 후 딸이 요양원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사위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는 매일 밤 누군가와 통화하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의사결정권 이전 문서, 자산관리 위임장, 그리고 보호자 권한 포기 동의서까지. 딸은 그 서류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사위가 모든 게 어머니를 위한 거라고 했으니까요. 노인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깊은 밤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할 때 노인은 복도 어둠 속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가 관리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곧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노인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요양원 상담 당일 하늘은 맑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날들은 늘 화창했어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노인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수석의 딸은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고 운전하는 사위의 얼굴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깔끔하게 정돈된 로비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상담실로 안내받은 세 사람 앞에
요양원 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앉았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정원도 넓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거든요. 노인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멍한 눈빛으로 벽에 걸린 그림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원장이 서류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럼 보호자분께서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딸이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글씨를 쓸 수가 없었어요. 사위가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속삭였죠. 여보,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딸은 눈물을 닦으며 겨우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노인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딸이 마지막 서류에 펜을 대려는 순간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원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보호자 권한 포기 동의서입니다. 어르신의 의료적 결정이나 재산 관리를 요양원 측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재산 관리요? 딸이 고개를 들어 사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실수로 금융사고라도 내시면 큰일이잖아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안전해요. 하지만, 여보, 우리가 어머님을 지키는 거예요. 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서명을 했어요. 서류를 챙기는 사위의 얼굴에 아주 짧은 만족감이 스쳤습니다. 노인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입소 절차가 끝나고 직원이 노인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고 깨끗한 1인실이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딸이 어머니의 짐을 풀어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노인은 침대 끝에 앉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여기가 집이니?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삼킬 뿐이었어요. 사위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야 해요. 늦었어요. 조금만 더. 어머님도 피곤하실 거예요. 내일 다시 오면 되잖아요. 사위가 딸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딸은 뒤돌아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자주 올게요. 정말 자주 올게요.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로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어요. 노인은 그제야 천천히 일어나 창문 앞으로 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는 딸과 사위가 보였어요. 사위가 무언가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입모양이 선명하게 읽혔어요. 네, 다 처리됐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정확히 15분 후였습니다. 차 안에서 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관리인이었습니다. 딸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따님, 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선택의 시간이 시작됐다고요. 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사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전화야? 하지만 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인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10분 안에 사위분 명의로 작성된 모든 서류 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어머님 편에 서실 건지 아니면 그분 편에 서실 건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차 안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그리고 정확히 10분 뒤 딸의 휴대폰에 문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본 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엔 사위가 몰래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결정권 이전 문서, 자산관리 위임장,
그리고 치매 확정 시 재산 통제권 이전 조항까지 모두 사위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었어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차는 여전히 요양원 주차장에 멈춰 있었습니다. 딸은 휴대폰 화면을 응시한 채 굳어 있었어요. 화면에는 낯익은 서류들이 스캔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 서명했던 그 서류들이었어요. 하지만 딸이 보지 못했던 페이지들이 더 있었습니다. 의사결정권 전면 이양 마이너스 수임자 배정 후 치매 진단 확정 시 재산 통제권 자동 이전. 모든 문서 하단에 사위의 이름이 박혀 있었어요. 사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이게 뭐예요? 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당신이 몰래 준비한 이 서류들이 뭐냐고요? 사위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딸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이메일 내역이 나왔어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진단서 작성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솔직히 살아계신 게 리스크입니다. 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신 이게 사람이 할 말이에요? 여보, 그건 내 엄마한테요? 딸이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사위가 급하게 팔을 잡았지만 딸은 차갑게 뿌리쳤어요. 손 떼요. 나 엄마한테 가야 해요. 지금 당신 때문에 버리고 온 거잖아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고 요양원 건물로 걸어갔어요. 사위는 주먹으로 차 지붕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일이 꼬였어요. 관리인이란 놈이 뭔가 준비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대답이 들렸지만 사위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요양원 로비에 들어선 딸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따님이시죠? 어머님의 관리인입니다. 그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님을 만나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딸이 봉투를 뜯자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 글씨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딸이 편지를 읽어내려가자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르렀을 때 딸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어요. 나는 치매가 아니란다. 딸은 편지를 든 채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손이 떨려 버튼을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어머니 방문을 열자 창가에 앉은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가 혹시 보호자세요? 여전히 멍한 눈빛이었습니다. 딸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가 쓴 거 맞죠? 노인의 시선이 편지로 향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흐릿했던 눈동자가 거짓말처럼 또렷하고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란다. 목소리도 완전히 달랐어요. 떨림 없이 분명했습니다. 딸의 눈이 커졌어요. 내 남편이 전화하던 그날 밤부터 기억을 잃은 척했을 뿐이야. 살아있는 게 리스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멀쩡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 노인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버린 게 아니야. 내 남편이 너를 이용한 거지. 관리인 아저씨는요? 20년 전부터 나를 도와준 사람이야. 내 남편이 수상하게 움직일 때부터 모든 걸 기록하라고 했어. 통화 내용, 서류, 이메일까지 전부. 딸이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나 너무 바보 같아요. 바보가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을 믿은 거지. 노인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만 이제 선택해야 해. 내 남편 편에 설 거니 아니면
엄마 편에 설 거니. 딸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나 이혼할래요. 노인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모녀는 한참 말없이 울었어요. 노인이 먼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일어나거라. 내 남편한테 가야 해.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직접 보여줘야지.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어요. 그 눈빛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위가 소파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딸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 그때 딸 뒤로 노인이 천천히 들어섰어요.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노인의 걸음걸이는 치매 환자의 것이 아니었어요. 똑바르고 단단했습니다. 앉아라. 사위는 본능적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노인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열어봐. 봉투 안엔 사위가 준비했던 모든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그 위에 빨간 글씨로 무효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들이지. 의사결정권 이전, 재산관리 위임. 참 치밀하더구나. 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하지만 치매 환자가 아니면 이 서류들은 전부 사기야. 사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딸이 휴대폰을 켰어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살아계신 게 리스크예요. 사위 자신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사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딸아. 노인이 딸을 돌아보았어요. 이제 내가 정해라. 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이혼 서류 준비할게요. 사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노인이 현관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 이 집은 우리 딸 명이니까. 문이 닫히고 복도로 나온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며칠 후 노인은 딸의 집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으셨어요? 혼자 그 연기를 하면서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당하고만 있는 거였어. 그래서 선택한 거야.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딸의 집 작은 정원에서 화분을 가꾸고 있었어요. 손주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노인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그랬어.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대요. 노인이 손주를 안아 올리며 웃었어요. 선생님이 그러셨어? 왜? 엄마가 선생님한테 말했대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 혼내줬다고.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딸이 나왔어요. 지우야, 할머니 피곤하시니까 이제 그만 놀아. 네. 아이가 방으로 뛰어들어가자 딸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그래. 이혼 확정됐대요. 다음 주면 서류 나온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의 얼굴엔 여전히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예전처럼 무너져 있진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순진했죠? 순진한 게 잘못은 아니야. 다만 이제 조금 더 단단해진 거지. 딸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넌 알아챘을 거야. 조금 늦었을 뿐이지. 두 사람은 잠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물었어요. 후회되니? 뭐가요? 그 사람이랑 헤어진 거. 딸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후회되는 건
엄마 말씀을 진작 듣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반대했을 때, 네. 엄마가 그때 눈빛이 차갑다고 하셨잖아요.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도 완벽하진 않아.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철저할 줄은 몰랐거든. 하지만 엄마는 맞서 싸우셨잖아요. 살려고 발버둥 친 거지. 뭐 거창한 건 아니야. 딸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노인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어요. 나도 사랑한다. 그날 밤 노인은 작은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석 달째. 치매 연기를 그만둔 지 석 달이 흘렀다. 세상은 여전하고 나도 여전하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나는 나로 살 수 있다는 것.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치매 환자 연기를 하던 그 밤들, 노인은 늘 이 달을 보며 버텼었어요. 조금만 더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이제 그 시간은 끝났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어요. 내일은 딸과 함께 손주의 학부모 상담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노인에게는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어요. 살아남았고 지켜냈고 계속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복수가 아닌 생존을 선택했던 78세 여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